블랙록과 리플, 사실상 한몸인 9가지 비밀.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면서 유독 XRP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자주 포착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블랙록과 리플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 사실상 같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8번째와 9번째에서 공개할 데이터 패권과 금융 질서 재편 이야기는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내용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연구하는 메타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만 알고 있는 블랙록, 하지만 이 회사를 단순히 자산운용사라고만 부른다면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블랙록은 사실상 금융 엘리트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때로는 그림자 정부의 대변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돈, 세계 경제, 그리고 달러 자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곧 권력이고 달러의 흐름을 쥔 자가 세계의 흐름을 지배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블랙록은 단순히 투자회사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익히 알고 있듯 XRP는 글로벌 송금과 브릿지 자산으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XR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이 바로 리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세계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블랙록과 글로벌 결제의 다리가 될 수 있는 리플, 이 두 세력이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 블랙록과 리플이 사실상 한몸일 수밖에 없는 9가지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TF와 글로벌 결제 시스템 장악입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 제도권 시장을 흔들었고, 리플은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돈의 흐름을 통제한다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ETF는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네트워크는 무엇입니까?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실시간 국제 송금을 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결국 둘 다 기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ISO 2002 국제 표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계 금융의 언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ISO 2002라는 새로운 메시징 표준이 그것입니다. 블랙록의 기관 자금은 이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 XRP는 이 표준에 맞는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입니다. 즉, 블랙록의 돈줄과 리플의 네트워크는 같은 언어로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미 계획된 설계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워싱턴과 규제 당국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워싱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정부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해왔고 연방준비제도와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최근에는 세계경제포럼 이사회 공동의장으로도 임명되었습니다. 반면 리플은 어떻습니까? SEC 소송을 거치며 이미 합법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도권의 길을 닦는 블랙록, 그 길 위를 달리게 될 리플,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공동 전략입니다.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준비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블랙록은 정책 자문과 투자 전략을 제공하고 리플은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이미 서로 조율된 듯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마치 하나의 조직이 서로 다른 부서로 나뉘어 각각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인재 네트워크의 순환입니다. 금융권, 정부, 블록체인 기업, 이 사이에서 인재들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이동합니다. 월스트리트 출신 인재가 블랙록을 거쳐 리플에 들어가고 정부 관료가 블랙록 고문을 맡다가 다시 암호화폐 기업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투명성과 합법성 프레임입니다. 블랙록은 투명한 ESG 자산 운용을 내세웁니다.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송금 경로가 기록됩니다. 둘 다 규제를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당국에 가장 잘 맞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 친화적인 이미지, 투명한 운영 구조, 준법 경영,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치하는 것일까요? 일곱 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ESG와 친환경 프레임입니다. 블랙록은 ESG 점수로 기업들의 행동을 통제합니다. 리플은 친환경 암호화폐라는 포지션으로 규제 우호적인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ESG라는 트렌드를 활용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메타현에게는 정말로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8번째 비밀입니다. 데이터 패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록은 전통적인 투자 데이터와 경제 흐름 정보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의 알라딘 시스템은 전 세계 자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리플은 어떻습니까? 실시간 결제와 송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이 언제, 어디로, 얼마나 많은 돈을 보내는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모든 돈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궁극의 지도 한 장이 완성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원천입니다. 정보가 곧 권력이라고 했던가요? 마지막 9번째 비밀입니다. 새로운 금융 질서의 설계자라는 역할입니다. 이 둘의 목적은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흔들린 세계 금융 질서 속에서 블랙록은 기존 시스템을 대표하고 리플은 디지털 혁신을 대표하며 함께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이 투자자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핵심 부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이런 변화들이 본격화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CBDC 논의, ISO 20022 도입, ETF 승인,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블랙록과 리플이 단순히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ETF를 통한 제도권 진입, ISO 2002 국제 표준 준수, 워싱턴과의 규제 네트워크, CBDC 공동 전략, 순환하는 인재 네트워크, 투명성과 합법성 프레임, ESG 친환경 이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 패권과 금융 질서 재편. 이 9가지 퍼즐이 모두 합쳐지면 두 세력이 함께 만들어가려는 큰 그림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읽어야 할 중요한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금융 판도는 블랙록과 리플을 빼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경쟁자나 협력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의 공동 설계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서 이런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관점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메타형과 함께 해주신 모든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